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F님 어서오세요. 네, 푼숫자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추세로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어쩌다 하루가 손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 내내 손님이,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추세가 과거에 그 사이즈 페럼 유행할 때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각부터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간에 손님이 오늘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그냥 손님이 없다 보니까 남녀가 바로 인드라 눈앞에서 있는데 이렇게 생포르노를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술도 얼마 안 먹었는데 여자가 취한 척하고 뭐 여자가 취해가지고 헛소리를 막 해요. 날 죽여라 여자가 취한 척하고 그래서 생포를 찍고 있어. 남자와 여자가 여친 남친 사이가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썸 타는 정도인데 하여튼 간에 저희가 오늘 심상치 않은 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간에 자, 화랑이 어서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다가 보니까 이게 튀겨가지고 기름 이렇게 갈다 보니까 튀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이로 티셔츠 입고서 앞치마를 했지만 이게 상단에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대부분은 의식을 안 하는데 이제 저희 청년들 4명이 와서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갈 때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잔을 이렇게 갖다 놓든가 아니면 그냥 놓고 가든가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젊은 친구들이 내 눈치를 보면서 테이블에 그대로 놓고 가도 되나요? 이렇게 일일이 물어보고 놔두고 가시라고. 내 눈치를 보길래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 티셔츠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597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7월 21일 이널리 성유령과 태원영 시카고 앞으로 통한다. 340조 투자 증권거래세 인하 누나테라 압수수색 옐런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유착이야 선진국이다. 성렬형 세제 개편안 직장인 소득세 인하 증거세 인하 증권거래세 인하죠. 반도체 340조 투자 연합뉴스 팩트체크 변호봉 자익 파시트 가짜뉴스에 속지 마세요. 블룸버그 관련 가짜뉴스죠. 북한 인권법 권성동 신해한수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구매력 옐런 누나테라 압수수색 비트코인 머스크 자유의 소리 무게 소리 방송 소박사 남산 사랑의 자물쇠 시대 정신 이런 제목입니다. 댓글 한번 보고요. 네, 사이퍼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자, 우선 뭐 소박사 아니요, 소박사는 일기예보 분량도 적당하고 그냥 이번 주 일기예보가 어떻게 되나 하고 하나씩 하루에 한 번씩 3개 뭐 기상 뉴스 같은 거 간단한 어떤 기후 과학 이런 거 한 가지 배우고 또 지구촌에 무슨 일이 있나 하나 배우고 이렇게 괜찮네요. 유익한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박사. 그 다음에 미랄못이 밀떡분들에게 묻습니다. 비행기 바퀴랑 이착륙 때에만 랜딩기어 필요한 게 아닌가요? 왜 비행 중에도 바퀴를 내놓고 있죠? 밀터리로 알지 못하는 미랄못 인드라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군에서 여기 이 뭐 한국형 비행기 KF-21 뭐 이런 걸 내놨어요. 보람에.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처음 만든 비행기의 초도 비행 때는 랜딩 기어를 접지 않는다네요. 이렇게 또
유튜브가 또 이렇게 또 인드라 같은 미라이못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밀자랄들이 또 이렇게 다 소개를 해주네요. 아, 랜딩가 혹시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 고맙고요. 딱 비행기 하니까 또 갑자기 마술사 니키와 위메이드가 생각이 났네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선수와 마술사. 이게 이제 세계대회 나가기 전에 이걸 했나요? 어쨌든 간에 종이비행기가 세 종목이 있어요. 멀리 날리기, 오래 날리기, 그 다음에 고개비행 뭐 이런 건데, 이 니키가 무한도전식으로 예능감 있게 하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니키가 예능감이 쩔어요. 니키 지금 재밌는 친구야. 예능감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렬영 정부 집권 초반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연이은 반미 일정 직계 방송 드렸죠. 북한 인권 위기 지속, 북한 정권 반대 세력 지지한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안이 통과된 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뭐냐? 이것은 미국과 일본에서 2004년, 2006년경에 발효된 것이고, 미국의 이 북한 인권법 법안은 5년마다 연장을 매 5년마다 연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장안입니다. 연장 승인안, 재승인안. 북한 인권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2004년인가 만들어졌고, 매 5년마다 경신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갱신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뭐 이렇게 어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기현 국정원장의 연이은 방미를 가는 것들에 대해서 과도한 확대 해석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과소평가도 하시면 안 된다. 큰 국유본에 큰 그림이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전에 그 반쪽정원의 정권 교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외본이 반쪽정원의 정권 교체를 현재까지는 바라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워게임이나 여러 가지 돌리면요, 아무리 반쪽정원이 파시스트지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게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점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2025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인권법, 여기서 이제 북한 인권재단이 나오죠. 반쪽 민주당에서 의도적으로 북한 인권법을 억지로 통과시켰는데 마지못해 이것을 5년간 사실상 사문화시켰죠. 북한 인권법을. 그래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게 사실상 제도적으로 막아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인권재단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자기의 이사 추천권이 있는데 그 이사 추천을 안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제 북송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다 그냥 직무 유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쪽민당 좌익파쇼가 행했다 이거죠. 국유원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소상하게 다 알아요.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니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인들아 계속 강조하지만, 문전비 좌익파쇼 너는 감옥에 가는 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좋아. 너 자신을 위해서 좋다고 이 사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문전비가 하룻바삐 감옥에 가는 게 전 인류를 위해서 좋은 겁니다. 대깨들짝 정승은 뭐 걔 깜빵에 있든 뭐 어디 있든 상관 안 해. 인들아 걔는 신경 안 써. 걔는 대깨딱 정승은요, 인들아 볼 때는 가장 비참하게 죽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신경 안 써요. 걔가 어떻게 죽든 저는 신경 안 써요. 분명히 얘기하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영, 이번에 국회의원께서 공화당 김영 당선을 꼭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문준비 신의 한수 반쪽 정원에게 부산 와달라 구걸 2시간 만에 강제 북송한 다음에 2시간 부산 와달라. 이미 당시에 이때 이미 얘기가 많이 거론됐죠. 그리고 이제 또 대선 전날인가 이틀 전인가 또 몰래 또 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죠. 유엔사가 알고 있는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까발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호야 넌 파시트야. 됐어, 끝났어. 더 이상 이제 상호에 대해서 언급 안 합니다. 상호 넌 파시트 끝. 자, 다음에 자유인에게 묻는다. 자유냐 파시즘이냐 이라고 물었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세제 개편안 연봉 7,800만 원인 경우에 소득세가 54만 원 줄어든다. 이래서 지금 인드라가 여러분들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주일 내내 태원이 형 시리즈로 제목을 잡고 있죠. 왜 그런다?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끼를 잡으려면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 1타 3피.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이 세제 개편안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 그랬을 때 이게 종합 패키지로 나와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했어요. 거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거래세, 상속세 이런 걸 한꺼번에 처리하셔야 돼. 이거 우리 지금 세제가 박정희 모델에 근거한 거예요. 고도 성장 시기에 만들어진 게 현행세법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행세법은 선진국 글로벌 기준화로 가셔야 돼요.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시절에 최적화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세제 개편이 시급하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가지 세제가 한국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고 좀 과도한 것도 있고 너무 또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얘네가 강조하잖아요. 소득세, 상속세, 그 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세제 종합적으로 태스크포스가 작동해서 세제 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세제 개혁을 해야 된다. 이거를 문전비가 5년 동안 하지 않는 바람에 더 한국의 세제 개편이 더 시급해졌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법 전문가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심도 깊게 북유럽도 참고하고 미국도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상속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득세 이런 것들에서 다각도로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에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은혜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인드라가 계속 이런 태원형하고 성렬형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나가니까 그동안에 딱 이렇게 타이밍을 재던 그래서 이제 내놔도 되겠구나 하고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내놓을 땐 정신없이 내놔야 되는 거죠. 딱 기다려 가지고 있었어. 이미 이거를 언제 발표하냐 했는데 지금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지율 상승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인들은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지율 노름은 별로 인드라는 인정도 안 해.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340조 투자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세제 혜택,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무슨 SK 하이닉스 이렇게 공장 짓는 거 여러 가지들 이렇게 규제가 많았어요. 이번에 성렬형이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죠. 잘하는 거고. 그 문전비가 그동안 5년 동안 막아왔던 거예요. 과학기술 투자도 덜하고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데다가 막 무슨 뭐 한전대학 이런 거나 신경 쓰고. 자,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리뜬나님 어서 오세요. 구독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증권거래세 인하. 그래서 인드라가 한 달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성렬이랑 공약 지켜라 뭐 진짜 한 달 지나고서 뭐 공약 지켜 다 됩니다. 착착 준비 중이에요. 하나씩 나와요. 성렬이랑 약속한 걸 지키는 어쩔 수 없이 안 지키는 거야. 어떤 대통령이든 공약을 100% 이행하는 대통령은 없어요. 어떤 지도자, 세계적 어느 지도자건. 그러나 성렬은 대체로 자기가 공약한 건 지키는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지금 인터넷에서 제명빠 애들이 작전하잖아. 니네들 자꾸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인드라 강조했잖아. 뒤통수 세게 맞았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블룸버그 팩트체크 연합뉴스. 블룸버그가 한국을 채무 불이행 가능국으로 보고 있다. 이거 인드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짜뉴스라고. 블룸버그의 경제뉴스나 이제 이 정치뉴스는 괜찮아. 나름대로 그냥 거기는 뭐 이렇게 약간 했는데 어쨌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북미, 유럽, 일본 이런 게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가 기본적인 건 가져가고 있다. 이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MSG를 그냥 100만 배로 뻥튀기 하는 시계 반쪽입니다. 좌우익 번호병 이런 애들 변호병 좌우익 파시트의 가짜뉴스 이렇게 정경련 음모론 블룸버그 음모론 블룸버그 검은머리론 이거 다 좌우익 파시트 변호병들의 가짜 변호병들이 주장하는 것들은요 99% 이상이 다 날조된 가짜뉴스예요. 여러분 입증된 게 거의 없어요. 얘네들은 그런데도 어디선가 돈이 나와요. 반쪽 아베가 돈 준 거냐 뭐냐 이거야. 도대체 이런 가짜뉴스에 왜 돈을 퍼주냐 이거지. 누구냐 이거야. 이런 가짜뉴스를 선호하는 애들이 누구냐 이거야 과연. 반쪽 아베 잔당 파냐 뭐냐 이거예요. 이 변호범 자유 파시트 맞는 게 없잖아. 권성동 문전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1주택자 보유세도 완화. 이게 이러면은 집값이 올라갑니까? 아니야. 그냥 인들아 얘기했지. 간단하게 국힘당이 정권 잡으면요. 국힘 정부 하에서는 집값이 안정이 돼요. 집값 문제에 대해서 좀 떠들어봐. 이 파시스트들아. 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냐? 세금 문제도 아니고 대출 문제도 아니잖아. 문제는 간단해. 수요 공급이야. 이 원칙. 수요 공급. 그 다음에 거래세를 인하해서 박리담회로 하면은 세금이 더 많이 걷죠.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시켜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저렇게 저걸 계속 고수하면 로또 당첨을 노리게 되니까 실수요자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 살면서 로또 당첨 노리는 거 아니야.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밖에 없잖아. 그럼 집값이 또 하향 안정화되고 그러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전세값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집값에 전세값이 오르면 그만큼 집값은 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양가 상향제 자체가 또 집값을 오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지금 국힘당이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소유자나 예?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나 무주택자나 모두에게 윈윈하는 정책. 반면에 좌익파쇼 문전비나 발족 노면의 부동산 정책은 뭐죠? 모두에게 해로운 정책. 예, 오직 투기꾼만 좋아하는 정책. 예. 이 정보를 알고 있는 문전비 장관, 청와대 행정관, 김의겸 이런 애들만 돈 버는, 그럼 투기꾼만 돈 버는 정책이 바로 좌익파쇼, 문전비, 발족노면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입증됐네. 이건 네, 무조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소득 재산으로 불평등 평가하면 과장된 결과가 나온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죠. 자산과 그것만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인드라 9번 책사라고 이야기하는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같은 사람들 자산이 엄청나단 말이야. 근데 그게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데 그 달러를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부자들은 그걸로 다시 돈을 불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금 보존을 그냥 하는 거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만 어떤 불평등이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면, 세계 체제가 신자유주의로 되면 그 빈부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다 같이 못 살았거든. 모택동 시절처럼 중국의 레알리티. 다 같이 못 살았어. 그때 빈부격차가 거의 없는 편이지. 다 같이 가난했으니까. 근데 등소평 시대로 놓으면서 어떻게 돼요? 다 같이 가난했던 100명 중에 99명이 가난했던 중국이 등소평 박정희 모델로 경제개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명 중에 50명은 잘 살게 된 거죠. 말하자면 그냥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유가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바로 옆 동네 살던, 자기 같은 동네 살던 애들은 어떤 애는 계속 가난한데 어떤 애는 부자가 됐어. 빈부격차가 커진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하게 되면 다 같이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특히 복지사회, 복지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수정주의, 복지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가의 복지 수준이 높아져요. 북한보다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이 더 높고, 중국보다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이 더 높죠. 그쵸?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의 국가 복지 수준보다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이 더 높은 이유는 그만큼 신자유주의 체제에 더 모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빈부격차가 크다고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이 여러가지 이런 종합적인 지표를 보면요, 오히려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평등한 국가에 가까워요. 물론 인드라 생각에 한국보다 더 평등성이 가까운 그런 나라로 본다면 일본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인드라 생각에 더 이렇게 걔네 특유의 정책 때문에 훨씬 더 빈부격차가 떨어지는데,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빈부격차율이 클지라도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빈부격차가 적은 나라예요. 이렇게 경제성장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이런 점들을 지적을 안 하죠. 그냥 데이터만 보는 애들은
이런 어떤 좌파셔들은 팔아 이렇게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다. 그렇지 않다. 예. 이제 이러한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 뉴욕타임즈에서 이거는 이제 구매력을 보고 평가하는 건데 아주 좋은 지표. 물론 이게 구매력이 이걸로만 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게 그동안에 그 경제학에서 노동가치설로만 보던 것이 노동가치설이 아니고 한계 체감의 법칙 이걸로 보자. 그 인드라처럼 생산가치로 보자. 유통관점에서 이런 것처럼 구매력으로 보자. 드디어 여태까지 어떠한 이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생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 구매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소비 중심, 생산 중심이 아니라 이 구매력도 소비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면서 굉장히 인드라는 높이 평가한다. 결국 인드라는 생산과 소비가 아닌 인드라는 유통의 관점에서 이 빈부격차도 바라보고 있어요. 유통의 관점에서 빈부격차를 바라보면요, 한국은 굉장히 불평등이 낮은 편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등성이 낮은 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적당한 돈만 있으면 한국이 놀고 먹기 딱 좋은 나라예요. 유럽에 배낭여행 가면요, 돈 많아도 돈 적당히 있어도 놀 게 없어. 진짜 부자들이야 집에서 다 있지. 놀이기구 뭐가네. 근데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저녁에 나와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나와서 놀고 술 마시고 놀고 뭐 이러면서 인간이 스트레스 해소도 그렇게 사는 건데 저녁만 되면 다 집으로 들어가야 돼. 상점은 다 문 닫고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름대로 다 살면 문제가 없는데 재미가 없다 이거지. 한국은 재미는 있어요. 돈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야. 한국은 아주 재미있는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재미는 있는데 지옥이다 이거죠. 돈만 있으면 천국인데 돈이 없다. 그 돈만 있다고 했을 때 그 돈만이라는 것은 굉장히 돈 많은 걸 의미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드라 생각에는 적당히 돈만 벌면 한국은 즐길만한 데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성예랑과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만났다. 그냥 뭐 이거 상징성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는 아무래도 같은 재무장관이 기재부 장관인 추경호와 옐런이 얘기했고요.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그래서 여기서 한미 통화 수합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것은 그로 인해서 자칫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미 통화 수합은 1997년에도 일어났지만 또 이명박 정부 때 해외 금융위기 때도 한번 됐고 또 근래에도 이 사회주의 페럼 때문에 문정비 시대 때도 한미 통화 수합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한시적으로 한미 통화 수합은 언제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드라 요구사항은 상시적으로 해야 된다. 다만 이것은 재무장관의 권한이 아니라 공식적인 것은 연준이 결정하는 거예요. 연준이 결정하는데 미국의 재무부가 어느 정도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연준은 파월은 어디까지나 인드라 강조했죠. 국원 서열상 바이든 형하고 동격이라고. 한국은행장과 성예령은 동격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지만 한국은행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인 것처럼 동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면들을 가지고서 인드라가 분명히 10년 전부터 한미 통화 수합의 상시적인 일본처럼 상시적 통화 수합으로 가는 것만이 한미 혈맹이다. 이렇게 강조드렸습니다. 언젠가는 상시적 한미 통화 수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달러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무척 좋은 일이다. 지금은 이제 어려운 게 지금은
긴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들에 대해서 약간 꺼려지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달러를 풀자는 얘기거든. 이런 것들은 오해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밍상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다시금 경기 침체가 와서 2024년 무렵에 다시 뭔가 달러를 풀고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고 그런 시기에는 이제는 상시적 한미 통화 수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GDP 수준 이 정도까지는 한국의 자산을 고려한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고려한 만큼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다. 상시적 한미 통화 수합이 되면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무바이어님. 미국 자신을 위해서라도 통화 수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같은 나라는 한미 통화 수합을 해야 돼요. 그 길이 미국도 살고 한국도 살고 전 세계도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뭐 당장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립 서비스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당장 이 한미통화 한시적인 것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급한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립 서비스가 시장에 큰 안정감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 사실. 그런 역할이 이제 성렬형의 역할인 거죠. 당장은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게 중요한 거다. 심리적인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테라 루나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옐런이 왜 왔습니까? 대북 관련 사이버 범죄, 해킹 문제로 온 것이고, 특히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온 거죠. 특히 지금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돼서 유럽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 테라 루나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런 것들이 규제가 됐고, 미국에서도 이제 되고, 한국에서도 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실명제도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한국도 보폭을 맞춰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에 옐런이 다녀가니까 그거 때를 맞춰서 테라 루나 관련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미 이것은 예정된 뉴스고, 이 압수수색 뉴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지금 그러나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인드라가 줄곧 여태까지 강조했던 거죠. 뭐냐? 테라 루나 관련돼서 한국의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를 뒤지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실적을 위해서 남부지검에서 뭔가 돌발 변수로 어떤 다른 걸 하나 캘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무슨 뭐 정치인, 여론조사 업체, 무슨 뭐 방송 언론인, 무슨 뭐 이런 애들이 뭐 연루가 됐다더라. 이게 뭐 북한과 연관이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무슨 뭐 굴론박의 암호화폐설이 사실로 뭐 드러날 정황이 발견됐다는 등, 굴론박 의문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뭔가 실마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건수가 있다는 등,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들어간다는 등, 뭐 이런 어떤 건덕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여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다들 감안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전 세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시하는 면에 한국발로 뭔가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크게 보면 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에 첫 번째는 이제 그 미국에서 FOMC 금리 얼마큼 올릴 거냐, 뭐 이런 게 하나 큰 어떤 매크로를 형성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서울발 옐런도 다녀가는 등 뭐 사이버 북한 해킹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근래 막 그렇게 뭐 탈북어민, 피격 공무원 막 이런 식으로
문전비 좌이파쇼 정권 때 저질렀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김기현 국정원장이 다녀간 데에 거기에 경제사범에 초점을 맞췄다. 옵티머스가 징역 40년 때렸다고 얘기했죠. 그럼 라임은 얼마나 때릴까요? 근데 라임이 이게 단순히 국내 세력과의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엠빙신 간부 이상한 거기 돈 날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미국의 어떤 내 암약하는 애들하고 연결되는 뭔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FBI처럼 이렇게 국제적인 협조, 그러니까 국제범죄 협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가는데,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으로 안 되니까 김기현 국정원장까지 가신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로 추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차분하게 뉴스를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차분하게 절차대로 법 따라 하나하나씩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성리랑 차원이 아니고 국유본 지시사항이고, 그렇다. 인류를 위해서 문전비가 빨리 감옥 가는 게 여러모로 좋다,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까쿠토님, 7월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 가겠네요. 그래서 외인들이 주식시장에 순매수 중인 듯. 지금 여러모로 지금 현재 단기 바닥 어떤 신호들이 잡히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다. 지켜봐야 된다. 제통님, 바이든 형이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았네요. 뭐 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이제 바이든 형도 코로나 사이즈 페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건 뉴스 자체가, 이 사이즈 페럼이 이렇게 되면은 또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나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어떤 연상돼서 다시 경기 침체를 우려할 수 있는 시각이 나오니까,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경기 침체 요인이 너무너무 많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뭐 어떤 적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나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것은, 기본 기조는 올릴 거면 빨리 올려가지고 나중에 빨리 내리는 게 좋다 이거죠. 먼저 맞는 매가 차라리 좋고, 어느 정도 것에 경착륙이 필요하다. 경착륙은 필요하다. 나중에 다시 양적 완화하고 금리 인하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착륙은 필요하고, 그 경착륙 기간 동안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운전비가 싸지는 똥을, 이 더러운 똥을 빨리빨리 치워내야 되는 것이 과제다, 미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구역질 날 정도로 운전비가 싸지는 똥은 고약해요. 이 똥을 치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치워야 됩니다. 아주 오래 걸려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이게 네일런이 온 진짜 목적은 북한 사이버 범죄 조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머스크가 75% 손절했다, 안 판다더니.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여태까지 한두 달 정도 비트코인 시세가 정체를 겪어왔죠. 이게 마치 바닥인 양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간이, 핑구 기간이 너무 짧아요. 앞만 못 가도 요즘은 그 표현을 무슨 크립토 윈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데, 어쨌든 인드라들 강조하는 그 유동성 함정, 그 케인즈 개념 있죠.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정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한 것인데, 아직 뭐 현재 2만 달러대에서 이 횡보 구간이 더 오래 진행되어야 된다. 인드라 볼 때는 내년 봄까지는 현 가격대에서
10%의 등락률을 거듭하는 이 정도의 박스권 형성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저는 봅니다. 우바이언이 5천만원 갖다 폭락해서 행복할 듯해요. 그거는 이제 이번 가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우바이언님이 희망 섞인 우리 또 저 우바이언님이 또 노비노스에 투자하셔가지고 또 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래도 우리 고수분이시기 때문에 실전 투자인들하는 구라경제학, 우바이언님은 실전 경제학이기 때문에 이제 보자고요. 우바이언님 말씀이 맞나? 인드라는 조금 더 신중합니다. 우바이언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단기에 일단 여름에 반짝해가지고 한 10월달까지 좀 올랐다가 중간 선거 끝나자마자 폭락하는 그런 그림을 약간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최고 항복에도 반등세 지속. 이거는 악재, 한마디로 얘기는 뭐냐면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바닥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뭐 저는 구라경제파이기 때문에 그냥 한 18,000원 18,000에서 많이 넉넉 잡고 17,000에서 한 23,000. 오늘 뭐 24,000도 올라갔던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저 머스크 뉴스도 딱 박스권 형성하고 어떤 큰 수원 깨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하면서 딱 자신들이 원하는 박스권을 딱 만든 다음에 떨어지면 호재 뉴스 띄우고 너무 올라가면 악재 뉴스 띄우고, 그래서 딱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비트코인이 이 박스권을 누군가가 크게 시세를 조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순리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7,000 넘었고 한 18,000에서 24,000 이 사이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좀 더 잘 볼까요? 우리 우바이언님 생각해서 25,000까지 25,000.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크립토 윈터. 이건 이제 간만에 이제 그동안 폭락했을 때 입닥치고 몰래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좀 오르니까 나왔네. 우리 단테 그 크립토 투자자. 이제 좀 이렇게 항상 그렇죠. 뭔가 좀 된다 싶으면 이제 기어 나오시고 38분부터 보시면 돼요. 그 전건 뭐 볼 거고요. 이 친구 견해는 38분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영국 총리 경선, 모던트가 그 다코스로 부각한다. 뉴욕타임즈가 그 지난번에 인드라 얘기했던 그 외무장관 리즈 시절에 그 리즈는 좀 너무 무난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좀 밀린 상태고, 그 재무장관하고 모던트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 일단은 요거는 그 로이터 뉴스원이 정통하다고 얘기했는데 인드라가 일단은 거기에 틀렸네. 인정합니다. 인드라 이거 깔끔하게 다 인정하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리즈가 될지 안 될지 지켜보자. 반만 맞았네, 반만. 어쨌든 간에 영국 보수당은 일본에서 기시다 총선이 압승을 거두는 바람에 영국 보수당도 일본 총선 덕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하여튼간 반쪽압의 사망은 1타 3피로 세계 정치 경제 안정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봉, 이건 뭐 예상됐던 거니라 계속 강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핵심은 뭐죠? 여러분도 이거 아셔야 돼요. 전 세계 인드라가 인정하는 유일한 녹색당은 독일 녹색당이고, 이 독일 녹색당에서 원전은 친환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때가 와야 된다. 인드라가 이 독일 녹색당이만 인드라가 인정해요. 다른 나라의 한국이든 프랑스든 미국이든 어떤 나라의 녹색당도 인드라는 인정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독일 녹색당만을 인드라가 인정하고 있고, 왜 독일 녹색당만 인정하느냐? 이게 국유본이 만든 당이거든, 녹색당. 국유본이 만든 당이에요, 녹색당을. 딱 알박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 녹색당 존재 때문에 독일이 여태까지 탈원전 뭐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는 안 해도 되는 시기가 됐다 이거예요. 인드라 강조했죠. 북핵 프로그램의 최종 프로그램, 전 세계 핵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뭐죠? 독일의 핵무장이에요, 여러분. 독일 핵무장 잊지 마세요. 그런 어떤 다목적 하에서 독일 녹색당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당장 독일에서 핵무기 만든다 이런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길게 보시면 돼, 길게. 그 다음에 축구 스타도 탐내는 지드래곤 신발. 아니 홀란드 하면 그 최축 팬들은 잘 아는 홀란드인데, 맨시에 간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패션을 좋아해요. 꽁지처럼, 꽁병지처럼. 근데 GD가 패션계사 알아주나봐요. GD표 신발을 저 정도면은 GD표 신발이 뭔가 명품 단열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런데 잘 모르거든요. 페알못이에요. 패션을 잘 알지 못하는 인드라입니다. GD가 그래도 알려졌네요, 셀럽으로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뉴스가. 참신한 뉴스네요. 그 다음에 오사카에 사는 남자, 이 친구. 그래서 하루가스, 그래서 꼭대기에 가서 힐링 삼겹살을 먹는다. 그래서 보통은 오사카의 그 우메다 정원을 가는데, 거기 왜 갑니까? 그냥 저 오사카 뭐죠? 그 철도 패스 끊으면 오사카 무료 이용이 있어요. 오사카 무료 이용 중에 우메다 공중 정원을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우메다 공중 그 정원을 가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기는 유료잖아, 돈 내고 가잖아. 만약에 그 일본 JR 패스의 무료권으로 여기도 포함되면 여기 많이 몰리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우메다에서 보건 여기서 보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사랑의 자물쇠, 여기 또 뭐 자물쇠가 나와서 오사카에 사는 사람도 여기 여기도 뭐 자물쇠 흉내를 내니까 사랑의 자물쇠에 대해서 잠깐, 그 유래는 뭐 쭉 있었는데 2006년인가 이제 그 무렵에 소설,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게 떠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랑의 자물쇠가 나오는 바람에 프랑스, 미국, 전 세계 각지에서 자물쇠 붐이 일어났다. 근데 이제 파리 퐁네프 연인들, 퐁네프 다리, 인드라 퐁네프 연인들 좋아했죠. 어쨌든 간에 거기 같은 경우는 다리가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했대요. 워낙 그 자물쇠가 많다 보니까 그 하중을 못 이긴 다리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는 이 자물쇠를 철거하는 작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자물쇠는 다리에 하면은 안전상 위험하니까 그렇고, 반면에 이제 남산타워의 이것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리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유래는 이제 그 영화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남산타워에 이렇게 자물쇠를 설치하고 또 그게 화제가 되고
언론을 타면서 유명해졌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에 놀러왔던 외국인이 연인이 헤어졌는데 그 끊으러 왔다. 그런 뉴스도 있는 거죠. 재미죠, 뭐 재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토트넘 그 친구 코치가 다녀갔죠. 사랑의 자물쇠. 그 다음 임종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인다. 그래서 이제 부자건 가난한 건 어쨌든 간에 누군가 자기가 죽었을 때 누군가 울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 그런 죽음은 참 안타까울 수 있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반쪽 노면이 되어졌을 때 만세 하면서 참 기분 좋았던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인간과 동식물의 영성의 차이. 뭐 이렇게 시대정신님이 인드라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참신한 얘기예요. 인드라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있는데 동물도 동식물도 신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대정신님 생각은. 난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시대정신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네요. 말하자면 우리 고양이도 신을 믿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가끔 가다가 우리 미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신을 믿어서인가? 어제 오늘 그렇게 미카가 인드라를 챙겨줘가지고 아주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온우 태평양 주역, 김희영은 최태원을 만난 뒤 2008년 6월 뉴저지주 패스익 카운티 가정법원에 남편 이하메게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이혼 판결을 받았다. 근데 이게 대록주가 이혼하고 세 번째 결혼한 시절이 2008년 무렵 아닙니까? 2006년에서 2008년? 인드라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거의 같은 시기야. 대록주와 최태원이 뭐 만나고 그렇게 한 시기가 거의 같아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 제드래곤도 이혼했지만 이렇게 새로운 연인은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공식화되지 커밍아웃은 안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드래곤도 이렇게 언젠가 부상할 때가 되면 뭔가 커밍아웃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제드래곤이 비로소 날아오르는 시기다. 그리고 이제 지금 태원이 형이 제게 맏형이에요. 어제도 방송했듯이 태원이 형이 지금 기독교고 그 다음에 이혼도 먼저 하고 이렇게 커밍아웃도 먼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드래곤이 많이 그 조언을 구한대요. 태원 형한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드래곤도 그 원불교 아닙니다. 기독교고 이혼할 때도 상담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대록주가 두 번째 결혼 때까지만 해도 소심하고 국위본 황제로 살 것 같지 않게 조용하게 살았거든요. 주변부에 이렇게 항상 사진 찍을 때도 항상 바깥에서 아웃사이더인 양 바깥에서 찍고 딱 인드라 같은 경미한 아스퍼거인 사람들은 딱 눈치챌 수 있게 우리 그 대록주 황제가 아스퍼거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소심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렸을 때 대록주 어렸을 때 대록주 얼굴 보세요. 꼬마 시절의 대록주 하여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 대록주가 이제 9번 황제로 결심한 다음에 이혼하고
세 번째 결혼한 다음부터 뭔가 같은 거 행복해지고 표정도 여유로워지고, 예, 사진 찍을 때도 점점 자신감 있게 딱, 예, 중앙에서 찍기도 하고 그런다 이거죠. 삶이 달라졌다 이거죠. 어쨌든, 예, 그 전의 삶이 약간 불행했다면, 예, 지금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 다만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그냥 보면 그냥 행복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 일단 그렇게, 예, 좋다 이거죠. 뭐 그럼 전 부인들에 대해서 어떡하냐, 안타깝죠. 예,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되고요. 예, 어쨌든 그렇다. 행복해 보인다. 이게 중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최태원도 굉장히, 예, 훨씬 더, 사실 최태원이 그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최태원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가지로, 근데, 예, 확실히, 예, 약간의 뭐 안 좋은 썰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마치 왕회장처럼 확 변했어. 왕회장 예전에는 막 식칼 테러다 뭐다 난리가 났었던 때가 있거든요. 마치, 예, 록펠러 1세가 그때 뭐 석탄 문제로 막 그 석탄 광산 문제로 이렇게 안 좋다가 록펠러 재단 만들면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해가지고 존경받는 재벌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왕회장도 초창기엔 식칼 테러다 뭐다 막 그랬는데 갑자기 왕회장이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고, 예, 그러는 바람에 왕회장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태원이 형도 갑자기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어요. 저는 그러한 어떤 시점이 2006년에서 2008년 저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 이온우 대박, 이게 굉장히, 예? 이온우 인도 태평양 주역, 이게 그냥 인도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예. 대록주도 그 황제 될 때 그렇고 빅토르 찰드도 그랬고, 그죠? 그래서 저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태원 형이 2012년인가 13년에 SK 다 망해가던 SK 하이닉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인드라가 그때 인드라가 300원 10원 뛰기 했거든. 인드라 기억이 나요. 네, 그 당시 SK 하이닉스 10원 뛰기 280원 뭐 310원 10원 뛰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300원짜리가, 예, 지금 얼마야? 하이닉스 10만원? 야, 진짜 10원 뛰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인드라가, 예? 집 팔아가지고 그 집이, 예? 인드라가 한, 예, 5억에 판 집이 15억가 그런 것처럼, 예, 300원에 팔았는데 10만원 가잖아. 하이닉스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안 놔줘서 하여간 그렇고요. 자, 시카고 대학원, 이게서 지금 시카고 대학원, 이거는 재밌죠. 이제 우리가 미국식 방식, 인드라 강조했죠. 몇 번이고, 미국식 방식에서는 학부만 인정해요.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한, 그래서 학부, 시카고 대학원, 시카고 학부를 나와야지 그 동문으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예, 태원이 형이 시카고대 동문이 아니고, 예, 저 홍석현이 스탠포드 동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총동문회, 한국식이지, 대학원 나와도 인정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스탠포드 총동문회 회장은 홍석현, 시카고 대학 총동문회 회장은 태원이 형, 이렇게 맡은 거예요. 예, 이거 한국식이야. 예, 미국에서 인정 안 해. 예, 거기는 4년간, 예, 기숙사 생활을 한 사람들만 동문으로 인정해줘요. 예. 그래서 뭐 부시가 대학을 예일대 나오고 대학원은 뭐 하버드대 다녔고 그래도 걔는, 예, 부시는 예일대 출신이지 다른 대학 출신이 아닌 거예요. 미국식.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시카고 대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셨죠. 시카고 대학, 인드라가 얘기했죠. 시카고 대학은 붉은 대학이다. 근데 중요한 게 홍석현은 상극위원회 아태지, 홍석현처럼 유진처럼 상극위원회 아태지부가 회원이 아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팸플리트상을 수상했다.
이게 중요하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재팬 소사이어티,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런 것들은 노펠로 가문 대륙주와 연관이 크다. 이들아 강조했고요. 정경련이 아닌 정경련은 일본식,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식 강조했고 무엇보다 최정연 학술원, 그 다음에 고등재단 이런 5가지와 숨겨진 2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계속 떡밥을 던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가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태원이 형의 새로운 행복론, 이게 아까 임종 그런 거 시카고 포럼 참고하시고 총동문회죠. 성렬형과 최태원은 시카고 학파로 통한다. 몰랐는데 태원이 형이 신일고 나왔잖아요. 신일고. 근데 그 전에 충암고를 다녔대요. 1년 동안. 근데 전학 갔대요. 근데 같은 시기에 성렬형이 충암고 출신 아니에요. 충암고.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같이 다녔다 이거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세요. 홍석현이 한반도 넘버원일 때, 또 정몽준이 한반도 넘버원일 때는 이게 서울대이기 때문에 서울대 대통령을 뽑기가 어렵죠. 자기도 서울대인데 서울대 좀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원이 형이 한반도 넘버원일 때는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한국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서울대 출신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다 안 됐었다고요. 그죠? 이번에 태원이 형이 한국의 넘버원 대학은 고려대다. 이런 자부심 하나로 서울대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차기도 서울대 출신 대통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세훈이 형 서울시장 내전으로 남으세요. 아셨죠? 고려대 출신이잖아. 고려대 출신이야. 세훈이 형 외국어대 나와서 고려대 나왔잖아. 세훈이 형 말고 서울시장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종신제 찍으시고. 그럼 서울대 출신으로 누가 있나요? 원희룡, 최수영, 그다음 2030 부산 엑스포, 부산 빠 찍고 60년대 김희박 씨가 아니어야 되고. 그러면 참 후보들이 압축되네요. 자, 넘어가고요. 최태원의 시카고 학파 철학, 구성원 행복, 신기업가 정신됐다. 시카고 학파는 뭡니까? 밀턴 프리드만이죠. 밀턴 프리드만. 인드라 강조했던 자유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뭐 채태원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게 이제 파이낸셜 스토리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훈장 받았다. 최고 훈장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았다. 이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받은 시기가 2022년 6월 20일 최근에 받았어요. 다시 말해 이번에 프랑스에서 이번에 재선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태원 형한테 훈장 준 거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구건론 관점에서 마크롱은 노스차일드 가문 사람이 아니고, 인드라 강조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크롱 이력 중에 중요한 것은 노스차일드 은행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미국 프랑스 친선협회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했죠. 미국 프랑스 친선협회 회원이다, 마크롱이. 그러니까 태원 형한테 이 정권 교체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정권 교체하는데 일조했다고 국유본이 미국에서 훈장 줄 수는 없잖아요. 돌려서 프랑스에서 준 거다. 6월 20일 날 성렬형으로 그 문전비 자의 파시오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냈다는 그런 공로가 있잖아.
특가를 해줘야죠.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국유본이 정권 교체를 잘 해냈다는 의미에서 훈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드라피셜입니다. 인드라피셜. 국원론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국유본이 줬다. 한마디로 대록주가 태원이 형한테 훈장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권 교체 잘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라는 걸 했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들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그 모건 스탠리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미쓰비시가 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에요. 치태원의 방식. 그러니까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외교는 일본 외교에 비해서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게 민관 외교가 부진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민관 외교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이 기업 외교예요. 한국에 지금 부족한 게 인드라 얘기했죠. 빨리 이 발적압의 잔당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한국도 금산분리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금산분리를 빨리 없애야 돼. 좀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다 금산분리가 없어요. 사실상 한국만 이렇게 하고 요식행위로 은산분리 뭐 이래가지고 네이버 카카오은행만 만들어 놓은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인터넷 시대로 가이선 더 이상 이런 금산분리 같은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금융개혁 해야 된다고. 어쨌든 그러한 면에서 이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드디어 한국도 이런 걸 하게 됐구나. 이런 것들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국 애들이. 싱크탱크 만들고 포럼을 만들어서 인맥을 쌓아가고 비밀스럽게 인맥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공식적인 데서 테드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태원이 형이 나가서 연설하고 영어로 그래서 또 그 인연 만들고 서로 파티하면서 인연 쌓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식으로 또 요정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발족일성이 젓가락 들기시 평양에서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글로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400만 넘자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3분 남았네. 빨리 해야 돼. 하여튼간에 뭐 태원이 형이 인도태평양 주역이다. 한밀 관계에 뭔가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한밀 관계 개선이 필요하죠. 태원이 형이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BRT가 말하자면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말하자면은 미국이 내세우는 새로운 미국식 정경련이에요. 미국식 정경련. 근데 저게 기존의 정경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 BRT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일본의 정경련, 한국의 정경련을 한국의 정경련은 일본의 그 정경련을 따라 흉내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조직하고 다른 조직입니다. 저 BRT는. 그래서 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이번에 신기업가 정신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ERT다. 뭐 BRT나 ERT나 특별히 없고 특별히 친환경을 더 강조했을 뿐인 차이돼요. 중요한 게 이걸 대한상공회의소 주도한다 이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일본식을 탈피해서 직접적으로 한미 간이 인드라가 늘 얘기하는 중간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복잡한 유통 구조 거치지 않고 미국, 일본, 한국, 미국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본, 한국과 일본은 한일 간에 양자가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한미일 동맹, 한미일 관계를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고 한미일 관계를 더 개선시킬 수 있다.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고 지난 박근혜 정부와 반쪽압의 때처럼 국유본과 미국은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핵심 축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양보를 필요로 한다. 미국과 일본, 한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던 것은 반쪽압의 때문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반쪽압의가 죽는 바람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죠.
그래서 매우 바람직스럽다. 반쪽압의 사망은 인류를 위해서 매우 좋은 소식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거를 인도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CFR이나 VOA 방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시청하시는 CFR 관계자나 VOA 방송도 인드라 말에 내심 인정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SK가 계속 요즘 강조하는 게, 인드라가 얘기했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경영진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블랙록이 자산운용사에서 역할을 하고 있죠. 블랙록은 현재 블랙핑크래 레일핑크 CEO인데, 어쨌든 블랙록은 모건 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와 더불어서 현재 국유본의 핵심 기관이다, 금융기관이다, 인드라가 이렇게 간주하고 있죠. 특히 ESG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핵심 어떤 내가 전 세계 기업의 ESG 친환경 이런 것들을 계속 사회적 기업 이걸 강조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미션을 부여받은 게 블랙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록 경영진이 참가한 가운데 이렇게 태원 형이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구구본스러운 겁니다. 구구본스러운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쭉 보시면 되고, 다른 건 딱 그냥 이사회 중심으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코리아 비즈니스 서밋, 이거는 수석 펀드를 출범시켰죠. 흥미롭게 여기선 삼성만 빠져 있어요. 삼성물산이 들어갔더라도 삼성물산은 현재 제드래곤 관할이 아니에요. 제드래곤 관할은 삼성전자와 삼바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석 펀드에는 흥미롭게도 삼전이 빠져 있다. 수펀드에 이런 것들은 문전비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문전비 잘 빠졌대. 그래서 제드래곤, 삼성전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카고 대학이 왜 의미가 있냐면 태원형뿐만 아니라 최종권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데이비드 록펠러가 5형제 중에 막내였잖아요. 이 태원이 형은 장남이었지만, 중요한 게 데이비드 록펠러가 왜 모든 형제들 중에서 데이비드 록펠러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영국 유학을 다녀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죠. 당시에 국영 황제는 버트란트 러셀이었죠. 그렇죠? 버트란트 러셀이 영국의 시카고 대학처럼 딱 뿌리를 박았던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런던 정경대학. 런던 정경대학에서 유학했어요.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걸 다녀오면서 영국 국유원 당대 데이비드 록펠러가 영국 유학할 때는 당대 권력, 국영 권력이 영국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거기서 인맥을 다 한 다음에 인정받아가지고 돌아와서부터 데이비드 록펠러가 록펠러 형제 펀드도 만들고, 그래서 록펠러 형제 펀드와 갑자기 카네기 무슨 포드 재단 이런 애들하고 돈 모아서 사실상 데이비드 록펠러가 주도해가지고 CFR, 미국 협회, 그 전까지 CFR은 별 볼 일이 없었는데 1940년대부터 데이비드 록펠러가 유학을 다녀온 직후부터 CFR이 오늘날 CFR처럼 사실상 역할을 발휘했어요. 그 전까지 CFR은 그냥 영국의 총독부에 불과했던 것이 CFR입니다. 그냥 영국의 조선 총독부 같은 게 CFR이었어요.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근데 비로소 1940년대부터 미국의 CFR은 어떤 임시정부처럼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이 했던 임시정부처럼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CIA가 등장했고, 점점점 미국의 힘이 커지면서 비로소 1973년에 미국이 독립했고,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런 황제에 오를 수 있었던 곳이 됐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록주가 데이비드 록펠러 아버지가 있었던 세계 최고 조직이었던 상급위원회를 그냥 사실상 거의 폐지시킨 거나 마찬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CFR을 세계 최고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CFR을 만든 큰 힘이 바로 데이비드 록펠러고, 유학 갔다 온 거고, 그리고 록펠러 형제 기금을 만든 거고, 그런 거거든요. 록펠러 재단과 록펠러 형제 기금은 또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태원이 형이 이번에 뭔가 이혼 후에 뭔가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일을 한다 이거죠. 특히 2022년 올해 들어서부터 더 이렇게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이 된 다음부터 뭔가 더 많이 달라진 걸 보면 뭔가 대한민국이 드디어 국일본의 주역국까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국일본, 물론 태원이 형도 국영 귀족이지만 뭐 반쪽 노면이나 반쪽 일성, 반쪽 정원 다 국영 귀족이었지만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나 뭐 반쪽 일성도 국영 귀족이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래도 변두리였거든요. 근데 비로소 태원이 형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거의 국일본 본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유럽, 그다음 일본에서 행해지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해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국위본 핵심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드디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곳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태원이 형이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태원이 형이 어떤 이러한 포부가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건 어느 당을, 그러니까 무슨 정파를 떠난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얘네가 비디인스포스트라고, 얘네가 이제 이게 찌라시 한걸레 출신이기 때문에 문전비하의 인연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기사에서 다 무시하세요. 찌라시, 이 기사 쓴 애들이 한걸레 찌라시 출신이어서 그래요. 그런 건 무시하시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라 그 얘기죠. 구본론에서 강조하는 게 정경유착이 후진국 스타일이라면 경정유착이 선진국 스타일이다. 정경유착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경정유착이 되어야 된다. 갑을관계가 바뀌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파쇼 국가들, 노예제 국가들, 팔적 일성, 문전비 이것만 보면도 어떻겠습니까? 정치가 우위잖아. 정치가 갑이잖아. 이런 사회는, 이런 국가는 후진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경제가 우위다. 그런 국가는 선진국이에요. 경제가 우위, 갑을관계가 바뀐 그런 국가들은 정치권이 아무리 좌우가 바뀌어도 그 체제가 그대로 가요. 자유좌파 정부가 들어서건, 여러분 독일을 보세요. 자유좌파가 집권하건 자유우파가 집권하건 크게 다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거는 독일 경제계가 꽉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후진국인 게 반쪽 미당이 잡으면 이게 막 흔들려. 이런 나라는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야말로 기회가 왔어요. 제대로 가야 됩니다. 정경유착은 후진국이에요. 경정유착이 되면 그리고 인도가 강조했던 세제개혁, 노동개혁 이런 게 패키지로 되면 이게 박정희 정신입니다. 여태까지 고도성장으로 했던 훌륭한 박정희 대통령 모델, 이거에 집착해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요. 박정희 정신으로 이제는 새로운 선진국 체제에 걸맞는 시스템을 할 때가 온 겁니다. 이걸 지금 태원 형이 해주고 성렬 형이 해주면 좋아요. 여기서 지금 해방 놓는 애들이 누굽니까? 문전비 자유파쇼고 발정민학 자유파쇼다랍니까? 인류를 위해서 해악스러운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이 빨리 인도태평양 주역으로 가야지 전 세계 인류가 행복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에
방해 직동을 하는 문전비 자이파시오와 예? 좌우익, 변어벙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신경 끄세요. 예? 그런 음모론 따위 하나도 안 맞는 거 99% 가짜 믿지 마시고 예? 근데라 분명히 얘기했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한국의 자유인들에게 묻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까? 파시즘입니까? 이걸 선택하세요. 그걸 우선순위로 두시면 길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으세요.